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2%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일찍이 시작됐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달러당 원화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정말로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주입니다. 네, 강사님, 제가 정말로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시장에게 정말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개장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은 좀 반등을 주나 했는데 역시나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폭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 올려놓은 거 거의 지금 15일 만에 지금 다 한 70%는 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해외 시장은 이제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 뭐 S&P,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다 하락을 했는데, 이제 애플이나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주 등 이제 약세로 전체적인 하락이 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금리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텐데, 이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TV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많이 이제 나왔을 텐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좀 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굳이 이렇게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4월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접어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하반기에나 좀 금리 인하가 좀 되면서 좀 하반기에는 시장이 좀 좋아질 걸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는 저는 좀 암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지수의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AMD나 뭐 엔비디아 같이 이런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고,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들도 뭐 많이 이제 알고 있다시피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도 좀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뭐 AMD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좀 줄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난 하락이 좀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악의 시장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지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덩달아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오전부터 이제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제일 먼저
뭐 아까도 이제 다른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에 내일은 올라갈까요?라고 이제 저한테 살짝 물어보긴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예. 이 호재가 없다라는 말은 못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빨리 떨어진 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만큼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진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애매모호할 만큼 그만큼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딱 이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뭐 버티지 못하고 또 실적도 좀 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많이 이제 했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발목을 잡았어요. 애플이 발목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삼전이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제 대표적인 요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AMD나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뭐 엔비디아 같은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신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악재나 이제 이런 재료들은 다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시장에 이제 좀 반영이 되었고 제가 이따가 좀 교육을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지금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5, 1월 2일 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제 최저점인 327.30까지 장끝까지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선물 지수로 30포인트가 넘게 내려온 상황인데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한 2, 3일 정도는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10포인트가량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315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주가 지수도 좀 한 2,400까지는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거 제가 잠시 후에 또 교육을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긴 한데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시황은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보름 넘게 이어지는 하락세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하방이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덜컥 겁도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 지난주 우리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활용을 해볼 만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으로 해서 주식의 이제 손실 부분을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지수가 하락을 해도 저희가 수익을 내는 데에서는 멈추면 안 되잖아요.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의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시장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에 첫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올 1분기에 다시 적자 전환될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도 장중 한때 상승폭을 보이긴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오늘장에서는 0.93%대 하락세 보여졌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살펴볼 텐데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해외 자회사가 많아서 2023년 4분기에 영업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 그래도 높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라면서 이 증권가의 호평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기준으로는 5% 넘는 상승세를 기록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저희가 엠노를 살펴볼 텐데요. CS2024에서 삼성 SDS가 엠노와 공동 개발한 이 AI 기반의 구매 공급망 관리 솔루션인 SRM SaaS를 선보였었죠. 엠노는 최근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제 오늘 이 지수 하락과 함께 주가도 하락세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6% 넘는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GPT 스토어가 서비스가 열렸죠. 이렇게 생성형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1억 2,700만 명에 달하는 이 글로벌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분석에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저희가 태웅로직스 살펴볼 텐데요. 홍해 사태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급등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주요 해운 업체들의 올해 이 수익 전망도 크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웅 로직스도 이 국제 물류 주선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 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일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4분기에 깜짝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죠. 다만 아쉽게도 1분기는 다시 또 적자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4분기 이제 매출액이 이제 7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원대 정도가 나오면서 이제 7분기 만에 좀 흑자로 전환이 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때문에 오늘 좀 이슈가 좀 된 종목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잘 버텨주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4분기 흑자 전환은 이제 스마트폰용 올레드 제품이 이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 성수기 효과로 이제 TV나 IT용 이제 패널 같은 중대형 제품군의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이런 출하가 증가한 결과라는 분석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이 계절적인 요인의 이제 수요 부진이 이제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에는 다시 좀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이제 1분기 이제 3천억대의 영업 적자를 좀 달성할 것으로 이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이 올해 한 3분기 정도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서부터 이제 다시 흑자의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연간 적자폭도 좀 확실히 이제 감소할 것이고, 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CES에서 이 회사 이제 사장이 그 재무적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회사를 좀 탄탄하게 해서 품질, 원가, 생산, 개발 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더욱더 이제 탄탄한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발언 역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올레드가 탑재되는 이 태블릿의 판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추이가 좀 높아지는지 아니면 뭐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올해 시작부터 이제 지수가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1월 9일 화요일 날 이제 정점을 찍고서는 이제 14,64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좀 많이 버텨주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주고, 이제 결정적인 게
관심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주식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매물대도 이제 다 소화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덩치가 큰 만큼 이제 거래나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다 거래량이 붙는 그런 종목이에요. 오늘 이제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뭐 지수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빠지는 흐름인데 당연히 이제 실적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고 또 이제 매출이 좀 증대가 되는 게 이제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니까 보다 긴 호흡으로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저희가 코스맥스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라고 하는데, 자,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증권가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금 좀 매수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 부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한다면 저는 일단 결과론적으로 벌써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하면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오늘 특징주를 준비하면서 이 종목만 좀 올라갈 좀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좀 시장의 빠짐과 상관없이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이제 리포트의 영향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았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엄청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이제 상승을 하는데 주목이 됐고 이 주가 자체가 좀 굉장히 이제 밸류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증권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이 증권사에서 판단을 한 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난해에는 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약세 흐름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에 이제 빌미가 되었고 혹시나 있을 이제 이런 일회성 우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막연하게 좀 존재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코스맥스 회사 자체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매출이 뭐 2조 정도 되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1,700억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치가 돌면서 이제 밸류를 감안하면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또한 이제 상품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황에 좀 불을 지피면 점차 더 이 주가도 더 좋아질 거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스킨 쪽이나 아니면 뭐 색조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이제 잘 버텨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브랜드 수요가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발목을 잡았던 이제 중국의 시장이 좀 회복이 좀 되면서 회복이 아직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에 매출이 또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런 중국뿐 아니라 이제 해외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서 영업의 비용도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항상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좀 봤을 때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빠진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리포터 영향이 좋은 쪽으로 나온 만큼 급등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은 한 차례 오기는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 차례 좀 눌림목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눌림목이 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만 좀 잘 넘어가면 장기적으로 이제 매집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따뜻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장 핫스탑5 종목 중에 유일하게 좀 긴 호흡으로 모아가도 좋겠다라는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이 GPT 스토어 서비스 이후에 AI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대감도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공략을 해보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요새 핫한 그런 AI 관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에 좀 오늘 또 잘 버티고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한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 이제 이 인공지능이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저렴한 구독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부각이 되고 유료 구독자도 좀 이제 전환도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이 좀 되면서 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이제 12월에는 이제 스마트카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회사인 이제 오비고랑 AI 기반 차량용 업무 지원 협약 계획을 좀 밝힌 바 있어요. 여기에 힘입어서 또 이제 가장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랑 음성인식 기반 AI 연동을 시작으로 SDV 시장 진출도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슬라에 힘입어서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 이제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좀 확보하고 리너스의 지분도 좀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올해에는 이 종목을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2천만의 엄청난 글로벌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하면서 호환성과 편의성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것이고 이제 올해는 폭발적인 성장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제 판단인데 또 이게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이 상황입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제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5일 날 그러니까 1월 2일 날 우리 시장이 이제 최고점을 찍고서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반대로 이제 좀 쭉 올려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아주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쁜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갑자기 이제 많이 실리면서 이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관심도도 많아지고 뭐 거래량도 많아지고 이런 이슈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해진다면 향후 매출 증대에 있어서 이제 더욱더 주가는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캔들이 이 윗꼬리들이 상당히 많이 달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길게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봐왔던 이런 횡보와는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윗꼬리들이 많이 달려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요걸 이제 선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 보면은 간단해요. S자 형국어를 그어내면서 약간 요런 부분들에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눌림목이 조금 넘어간 다음서부터는 이제 빠지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좀 넘어가서 주가를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용한 이제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게 된 만큼 이게 추후에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00원 선 정도에서 만약에 눌림목을 더 받고 6,000선을 좀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배제를 하시고 이 조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어차피 AI 종목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 한동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눌림목을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기술적으로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AI 테마는 죽지 않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엠로를 살펴볼 텐데 사실 엠로도 AI 테마 관련 종목인데요. 문제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이 절호의 찬스일지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절호의 찬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빠른 것 같아요.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이제 엠로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이제 관련 회사죠. 이제 뭐 AI 기반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제 풀 커버리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공급을 하고 그런 공급망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단연 1위의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엠로에 대한 이 최대 주주가 삼성 SDS예요. 이 삼성 SDS가 이제 엠로에 대한 영업권으로 960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영업권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권리금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삼성 SDS가 엠로에 대한 기대값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상표권, 기술력, 뭐 인적 자원 등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무형 자산 중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영업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와 LG전자, 뭐 SK하이닉스 등 이 5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이미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튼튼함을 유지하면서 이제 앞으로 추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도 이제 좀 진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가 됐을 무렵에도 이 인공지능, AI와 이제 클라우드 등을 바탕으로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아무래도 이제 물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물류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싶어서 이제 물류 전문 기업과 이제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엠로와 삼성 SDS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이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미국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분쟁도 이 글로벌 공급망의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SCM 소프트웨어 도입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상당히 빠져 있는 흐름인데 이 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을 조금 밀린 거 정도밖에는 없어요. 굉장히 이제 올라와 준 만큼 이제 살짝 그 부분만 이제 좀 뱉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 회사를 탄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제 꾸준한 관심을 지금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좋은 흐름에서 이제 실적만 개선이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좋아진다면 이 종목도 뭐 올해는 좀 한번 좀 봐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엠로가 최근에 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당장보다는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고 또 실적까지 뒷받침됐을 때 저희가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태웅로직스 살펴볼 텐데 최근 들어서 이 홍해 리스크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하락세가 짙은데 이 테마만 그래도 힘을 좀 계속 연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자, 태웅로직스는 어떻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해 이제 물류 대란 관련된 이 종목입니다. 이제 수출입에 있어서 이제 항공, 해상, 철도 뭐 이런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태웅로직스 이 미국과 영국이 이 후티 반군을 공습하면서 홍해 이제 물류 대란 관련주들이 이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태웅로직스, 흥하해운이랑 이제 대한해운이 주도를 하면서 이 태웅로직스 또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홍해 사태로 인해서 해상운임이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해상운임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해운 경기의 침체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왔어요. 이 선박들이 홍해를 피해서 남아프리카의 희망봉 쪽으로 더 긴 우회로를 통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 선로가 굉장히 이제 길어지면서 운송비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 남의 불행이 이제 나의 행복이다, 라고 이제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홍해에서 이제 발생한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이 해운업에 이제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운임이 올라간다면 그만큼 이제 선사들로는 이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추가를 좀 할 수가 있고, 이 기간 또한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이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거는 이제 홍해 물류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선사의 수익은 계속해서 더욱더 올라갈 것이고 해운 산업 전체가 풀린다.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불행이 이제 나의 행복이다라고 이제 선사들은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물 경기 자체의 이 침체가 좀 해소가 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게 다 끝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제 물류가 이제 좀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SCFI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 크게 이제 변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심이 이제 굉장히 좀 몰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 투심이 몰린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당장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특징주로 잡아봤는데, 이 만약에 정말로 남의 불행이 이 나의 행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진다라고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조금 전에 봤었던 엠로보다도 더 조용한 상황이었죠. 거의 뭐 움직임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그냥 쭉 올라갔어요. 네, 쭉 올라갔는데 사실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뭐 딱히 분석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예, 이 이슈에 의해서 그냥 관심도가 높아졌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거고 거기에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뭐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제 해상산업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타날 것이고, 뭐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이슈에 의해서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다시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락이 된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이 태용로직스 같은 종목은 그냥 관심 삼아서 좀 보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분석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시장이 아무리 빠지고 지수가 아무리 하락세를 보여도 두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싶거든요. 자,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강의 이야기 바로 짚어주시죠.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시장을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좀 알려드리고, 정말 간단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자체가 뭐 박살이 나고 있을 정도다라고 이제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물려있는 게 이제 본전 수준만 올라온다라고 해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빠진 지수는 급격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 급락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급등이라는 말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급하게 빠진 이런 지수는 절대 급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다시피 이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어요. 공매도가 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주식으로 불가능하죠.
주식으로 어떻게 하락장을 해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네, 물론 뭐 이제 간간히 올라가는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제 내가 이제 해지 개념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충분히 이제 선물이나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선물이라든지 옵션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말려요. 막 뭐 패가망신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지만 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매매를 하면은 절대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굉장히 이제 생소한 단어입니다. 양옵션은 반드시 교차한다. 예,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어요. 콜옵션이 올라가거나 풋옵션이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는 올라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선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거 단 하나예요. 그래서 선물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나 콜옵션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가 이제 똑같은 흐름인 거고 선물이 내려가거나 풋옵션이 올라가는 게 똑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옵션은 이제 치킨 게임, 뭐 제로섬 게임, 뭐 이런 시속 게임 이런 거를 많이 하죠. 예. 콜옵션이 올라간다면 풋옵션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락장에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풋옵션이 올라가고 콜옵션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지금 물량이 몰려 있어.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적은 금액으로 만약에 풋옵션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콜옵션이 시가를 깼을 때 풋옵션을 사라. 그러면 대박이 난다. 만약에 이 말을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단 한 번이라도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엄청난 수익을 챙겼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이 뭐 1년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날이 오늘이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양옵션은 반드시 중간에서 교차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양옵션이 중간에서 교차를 한다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서 요걸 이제 조금 쉽게 풀어놓는다면은 시세가 나는 옵션,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풋옵션이 시세가 났겠죠. 당연히 시장이 빠졌으니까. 풋옵션이 시세가 난다면 콜옵션의 고점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인데 명절 되면은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화수 치고 고스톱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좀 치는 분위기인데 이 고스톱을 치면은 이제 상대가 이제 7장을 들고 있어요. 저 역시도 7장을 들고 있고 근데 상대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상대 또한 제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이제 바닥에 있는 걸로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 패를 알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콜옵션이 빠지기 때문에 나는 풋을 매수할 뿐이고 풋옵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은 떨어질 뿐이고 거기에서 나는 자동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에너지가 빠지는 흐름, 에너지가 센 부분을 이제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시장이 빠지는 쪽으로 에너지가 세죠. 그럼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쪽으로 에너지가 센데 이 풋옵션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세가 나는 옵션이 상대 고점에 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시세표입니다. 오늘 아침 시세표인데 아침에 콜옵션이 이제 시가 아래에서 시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고 풋옵션이 시가를 깨고 있어요. 이 말은 아침에 콜옵션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 콜옵션이 올라갔느냐? 여러분들 오늘 아침만 해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오늘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이런 주체들이 봤을 때는 이제 미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올리더라도 절대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내렸다가 올리던가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시장을 올렸다가 끌어내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올렸어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이제 무슨 뉴스가 나가요? 우리는 기대감이 크고 대형주들이 반등에 살짝
좀 시도를 했지만 10분 만에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반등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시장과의 심리 싸움에서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시장을 아침에 살짝 올려준 거는 우리 개인들이 여기에 달려들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살짝 올라가면 개인들이 그때 이제 반등이다, 나는 여기서 본전해야 된다 하고서는 이제 매수세 막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이제 그걸 딱 포착을 하고 바로 시장을 꺾어버려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에서 아침에 콜옵션이 잠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세가 나는 옵션이 상대 고점에 도달한다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콜옵션이 올라가면서 시가가 이제 2.55였어요. 이 녀석이 뭐 2.56 또 이 녀석이란 얘기를 했는데 2.57, 2.58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3.06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상대편 풋옵션의 고점을 보니까 3.06이 정확하게 있어. 콜옵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네. 내가 이 이론만 알고 있어도 3.06에 딱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물었지만 이 상대 고점에 도달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딱 나는 수익을 챙겨서 이익 담보를 해놓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고점에 도달했다가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콜옵션이 고점에 도달했다가 빠지게 되면 반대편인 풋옵션이 이제 칼을 들고 와요. 그런 흐름이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이익 담보를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콜옵션이 시가를 깨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올라갔던 콜옵션이 시가를 깨버리게 되네. 시가를 깨버리면서 풋옵션은 어때요? 시가를 치고 올라가요. 제가 시가를 이제 뭐라 그랬죠? 그날 하루에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풋옵션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풋옵션이 올라가면서 첫 번째 고점, 신기하네요. 상대 고점 콜옵션에 3.09가 있네요. 풋옵션이 2.39 시가에서부터 3.10까지 올라왔는데 상대 고점에 3.09가 있어요. 시세가 나는 풋옵션이 콜옵션의 고점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오늘 시장 계속해서 빠졌잖아요. 계속해서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익 담보를 해놓고 또 보니까 계속해서 풋옵션이 올라가요. 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빠졌으니까 풋옵션이 올라갔겠죠. 풋옵션이 또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다음 행사가인 4.04에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네, 이거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의도한 거 아니고 시장이 그냥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4.04에 왔어요. 여기서 2차 이익 담보해. 첫 번째 물량 털었고 두 번째 물량 털었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 행사가인 5.14까지 가버렸습니다. 5.14. 여기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3.09 한번 쳤죠. 4.04 한번 쳤죠. 그 다음에 5.14 쳤어요. 제가 종가까지 못 보고 오늘 눈이 와서 일찍 여기 서울경제에 오면서 이제 그 이유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세가 나는 옵션이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있잖아요. 주식도 똑같고 선물도 똑같고 옵션도 똑같습니다. 매매를 할 때 내가 지금 왜 매수를 하는지, 내가 지금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알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점쟁이한테 가서 종목 받아오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매수를 하는데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청산을 해야 돼. 돈을 벌고 있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왜 청산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차트 보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내려갈 것 같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진입해야 되는 기준이 잡혀 있고 내가 청산을 해야 되는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익 담보 해놓고 나머지 분할 매수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분할 매수 잘하잖아요. 분할 매도도 잘하시고 첫 번째 이익 담보하고 두 번째 이익 담보하고 세 번째 이익 담보해서 3번 챙겼으면 됐지. 여기서 뭘 더 바랍니까? 콜옵션 같은 경우에 오늘 2.36으로 시작해가지고서는 네,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어요. 200틱, 300틱 수익을 냈으면 이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수익을 내면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매수를 잘하고 매도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돈을 벌은 거는 시장이 오늘 너 이만큼만 벌어라 하고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냥 돈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에서 정확하게 딱딱 청산할 수 있는 자리를 알고 있으면 굳이 여러분들이 손만 갖다 마우스만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 뭐 이번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나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2차 전지 1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 최소 20%에서 30% 다 손실이에요. 물려 있죠. 예. 20%면 1억만 샀어도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은 손해인 거거든요. 와, 2천만 원 손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2천만 원이 물려 있는데도 잘 버텨. 그죠? 지금 이제 반등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제 이거를 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선물지수 앞으로 10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2,400 그냥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일 반등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최소한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저는 내일 하루에도 선물지수 2포인트 정도는 빠질 걸로 일단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매매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지, 왜 매수를 하는지, 왜 매도를 하는지는 알고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등락률 차트를 보면 이 파란색이 풋옵션이고 빨간색이 콜옵션입니다. 풋옵션은 뭐 많이 올라갔고 콜옵션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당연히 시장이 빠졌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장이 반등하기를 기대하지만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분명히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고 더 내려가더라도 살짝 올렸다가 내려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은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 이론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예, 정해져 있는 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시장을 끌어내리더라도 올렸다가 끌어내린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면 앞으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선물지수랑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물지수가 이제 오늘 328.15, 예, 요 정도 선에 있고 종합주가지수도 이제 2,439. 이건 제가 아까 캡처를 했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고점이 365.40으로 1월 2일 날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뭐 한 3주 만에 이제 다 시장을 이제 뺀 흐름인데 선물이라는 것은 한 마디라는 게 있어요. 그 한 마디가 선물 지수로 한 10포인트 정도 마디입니다. 그러면 자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옵션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65에서부터 10포인트씩 빼면 355가 나오고요. 345가 나오고 335가 나옵니다. 오늘 335가 안 깨졌죠. 여기서. 근데 335가 깨지고 325가 안 깨졌죠. 335가 깨져서 328까지 내려와 있어요. 선물지수가. 328이면 325까지 한 마디를 마저 채우려면 3포인트 정도는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2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빠진다라는 거에 흐름을 좀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대비를 좀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알면 주식이 쉽습니다. 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더라도 시장을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 교육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나는 오늘 강의 한 번 듣고 바로 적용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강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2% 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의 강의는 옵션 매매를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시장은 하방 압력이 열려있는 상황이니까요. 시장의 하락을 대비하는 전략들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